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바람 타고 용이 된 유수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타고 용이 된 유수.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수란 이름은 조금 낯서실 텐데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가장 유명한 왕족, 그러면 어딜까요?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한족이라고 그러고 글자도 한문 이러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는 서한과 동한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서한 마렵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외척의 신분으로 이 서한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왕망은 원래 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적인 정치를 꿈꿨는데 너무나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유수가 등장하는데요. 유수는 BC 5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유수는 한나라의 경제의 7대손, 사실 7대손이면 이미 황족으로서는 몰락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면장 정도 했습니다. 현 위인데요. 면장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보다는 좀 낮은 그 정도의 이제 지위였기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유수가 9살 때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결국은 형인 유연과 함께 작은아버지 집에서 자랍니다. 작은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풍성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수는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인 유연은 조금 달라서 항상 무리 지어서 활동한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협객 기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수는 좀 침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연과 유수는 덩치가 컸다고 합니다. 이 유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누의 눈썹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눈썹이 굉장히 짙고 아주 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이 좀 나왔고 입이 컸다고 합니다.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기이한 사람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유수는 젊은 날에 태학에 가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고 나중에 제가 정치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학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형이 먼저 그 당시 농민군 중에 하나인 녹림군에 들어갑니다. 발음이 농민군, 농림군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 농림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수풀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숲에 모여서 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림군인데요. 이 농림군은 그 당시에 왕망에 저항해서 유수의 친척 형인 유연을 황제로 세우는데 이 황제 이름이 갱시제입니다. 갱시란 말은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이 갱시제 밑에 이 유연과 유수가 들어가고 이 유연과 유수는 이제 장군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왕망이 망하기 2년 전에, 즉 유수의 나이 28살 때 곤양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AD 23년인데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전쟁입니다. 이 곤양의 전쟁은 왕망이 자기 휘하 장수에게 40만 대군을 줘가지고 당시 농림군의 근거지였던 완성과 곤양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 곤양에는 그 당시에 농림군의 주력인 8,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만 대군과 8,000명. 이야기가 안 되죠.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명한 명장 진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진경지는 3,000의 대군을 이끌고 수십만을 격파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8,000명이 40만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됐다. 이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려고 그러는 순간이었는데 외지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유수가 파발을 띄워서 보냅니다.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저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농림군의 정병인 기병대와 그리고 보병으로 꾸며진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15,000명도 얘기가 안 되죠.
사실 병서에서 보면 4배 이상의 병력의 차이가 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병법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수는 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5,000명의 병력으로 40만 대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서 당시의 주력 부대였던 군대를 공격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15,000명? 말도 안 되는 병력이니까 경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수한테 당해서 전부 다 이제 흩어지는데요. 한 달 동안 싸움에서 유수가 결국은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왕망의 신나라는 무너졌고 갱시제가 이 장안에 들어가서 황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갱시제가 이끌었던 농민군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산동과 하북 지방에는 정미군이라는 더 강력한 농민군이 있었습니다. 정미군은 농민군보다도 훨씬 일찍 거사를 일으켰는데요. 이 번숭이라는 사람이 갱시제가 황제가 되는 것을 보고는 유분자라는 사람, 그 사람도 황족의 일족인데요. 이 유분자를 황제로 세웁니다. 결국 황제가 둘이니까 이제 싸움을 붙게 되겠죠. 그 당시 정미군을 막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유수입니다. 하지만 유수는 하북 지역을 점령은 했지만 이 정미군을 완전히 격파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미군의 군대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안에 들어간 갱시제가 이게 정치를 잘할 생각은 안 하고 황제가 되니까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주위에는 전부 적군인데 장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장안을 점령했다고 해서 천하통일이 안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왕관과 함께 이제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수는 그때 하북성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 당시 유수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이 갱시자가 이제 왕을 봉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미군이 장안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갱시제는 결국 피살당했고요. 왕광도 게임 끝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수가 자기의 유력한 부하였던 등우와 풍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정미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몇 번 패배를 거듭합니다. 결국 안 되니까 풍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정미군으로 바꿔서 혼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미군이 내부에서 무너지게, 결국 장안을 정복하고 정미군이 도망갈 때 유수는 밖에서 포위하고 있다가 계곡에서 이제 정미군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데요. 번숭은 항복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피살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런 전쟁이 벌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민군이 장안을 점령했을 때에 정미군의 우두머리였던 번숭이 항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미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정미군이 황제를 하나 세우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냐면요. 서한 마렵의 인구가 5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민군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농민군도 망하고 정미군도 망하고 나서 유수가 30살의 나이에 황제의 지위에 오르는데요. 이 황제에 오르고 나서 그러면 천하통일이 바로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 되고도 10년 동안을 싸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북 지역의 맹주였던 외효,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사천성과 중경을 차지하고 있었던 공손술, 이런 사람들을 쳐부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수도 황제가 되고 나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죠. 그의 나이 41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12년인데요. 실제 전쟁은 한 10년 정도 싸움했는데요. 유수는 이제 국명을 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동한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건 12년 전쟁 끝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한 마렵의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요. 이 통일이 됐을 때 인구는요, 1,000만 명이었습니다. 4천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4천만이 사라졌겠습니까? 유수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인은 사실 황제가 될 의도가 없었습니다만은 농민군에 가담해서 이 갱시제를 도와서 왕망을 없앴습니다만은 갱시제가 정치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본인이 이 농민군을 떠나서 본인이 독립하게 되고
정미군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서 다시 장안이 점령됐지만 수년의 전쟁의 끝에 정미군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동환을 세웠지만 당시 천하통일을 못하고 외효라는 사람과 즉 지금의 감숙성과 저쪽 청해성 쪽 즉 농땅에 있던 외효와 파촉에 있던 사천과 중경을 파촉이라고 했는데요. 파촉에 있던 공선수를 10년 이상의 전쟁을 벌여서 없애면서 이제 천하통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유수가 사실상 평민 신분에서 황제가 될 때까지 그 혼란했던 시대상과 또 유수가 황제가 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수의 정치와 유수의 여인들의 얽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